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봄 날씨이고요. 오늘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내일 이 15일 날이 석가탄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죠. 그래서 불교를 믿으시는 신도들께서는 절에 가셔서 등을 달고 절에 가서 설법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봄 날씨가 좋은 날씨에 아주 석가탄일이 화창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여러분들 국민의힘에는 지금 황우려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지금 그 막바지에 준비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지금 나경원 의원, 원희룡 의원 당대표로 출마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출마를 좀 해서 강력한 당권 리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지난번 5월 그 총선거 22대 총선 때 아주 패망을 이끌어왔던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뭐 요즘에 뭐 도서관, 강남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걸 갖다가 뉴스에 뭐 잡혔다, 화면에 잡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서관이 조용하니까 도서관 가서 책을 보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뭐 집에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책을 볼 수 있는 정치인에 입문했으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정치를 더 많은 선배들한테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를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도 당대표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몸을 풀고 있다. 뭐 이렇게 소식이 나오는데요. 뭐 유승민은 나오나 마나 뭐 하나의 그냥 행사에 지나지 않은 거고 뭐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그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주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당원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나갈 아주 철저한 보수 성향인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이 지금 현재 압축돼서 격돌하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은 다 공천을 사당과 같이 해서 이재명 대표가 했기 때문에 이재명 손들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추미애가 더 유력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미애가 하는 말을 보면 나를 너무 과열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뉴스에 보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1박 2일간 중국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하고 그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을 시키는 중국은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더니 강제 북송 문제를 당연히 꺼내겠다. 조태일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당연히 꺼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서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탈북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서 많이 아시죠? 사람이 낳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 나라에서 먹고 살고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거 보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북 정치가 이게 정치입니까? 그게 완전히 일인 집권자로다 뭐 황제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북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긴다.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근데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해서 중국을 거쳐야 뭐 다른 나라 갈 수 있으니까 가면은 그걸 붙들어 가지고 전부 다 그 구치소에다 넣었다가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게 되면 북한에서 그 좋은 낯으로 보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뭐 정치 수용소라든지 뭐 어떤 경우는 뭐 사형도 처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걸 계속 보고만 있을 거냐 이게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좀 강력히 좀 해라.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국민들에게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조태일 외교장관이 중국 가서 외교장관 할 때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많이 모아집니다. 저는 좀 강력히 얘기해서 중국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탈북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을 갔다면 미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한국으로 온다면 한국으로 올 수 있게끔 하고 뭐 태국으로 간다면 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뭐 홍콩으로 가려고 하면 홍콩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렇게 방법을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거기서 처벌을 받는다는 걸 중국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지껏 수년 동안을 계속 반복되는 북송을 강제 북송을 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할 처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태일 외교장관과 왕이 장관 외교장관과의 그 외교장관 회담 시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좀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화될 수 있도록 탈북자들의 인권을 좀 생각하고 그분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도 일정 부분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답변을 좀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때 좀 거기에 영향도 받거든요. 이번에 1박 2일 동안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에 가서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26일 날 27일 날 다음에 한중일 정상 회담을 좀 하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아마 타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저 어디 가서 살든지 그 자유롭게 본인들의 어떤 북한에서 그 억압받던 곳에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직접 당사국은 아닙니다만 러시아가 이북에 대해서 그 전쟁 물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직접 중국에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중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강력한 전쟁 물자를 만들고 핵 물자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이렇게 다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중국도 관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국만 비단 영향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물자 생기면 먼 훗날 가서 중국에서 골치 아픈 날이 될지도 몰라요. 정치상은 변화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북한은 북한은 럭비공 같이 막 뛰는 거 아니에요. 일로 튈지 절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량 살상 무기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쪽에 일을 돕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한에 대해서 농산물 그 증산을 위해서 뭐 기술적인 문제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씨앗 그리고 현대적인 농사 방법 기법을 동원해서 수확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문제를 갖다가 중국에서 도와주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북한을 자기네 그 주변 국가 공산당을 하는 자기의 그 주변 국가라고 생각해서 북한의 편만 들다가 언제 중국이 큰 코 다칠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튼 바라기는 이번 외교부 장관 회담 때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 탈북자들의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좀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협약을 이끌어냈으면 하고 바랍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강제 북송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히 한국에서 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뭐 지난달에도 그 북중 그 경계에서 잡힌 61명의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했다고 그 북한에 알려지고 있는 가까운 그 소식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그 북한의 그 군대 그 아주 큰 그 장교가 딸 찾아 한국에 넘어왔다가 한국에서 한국을 보고 놀래서 그 딸을 만나서 그러면 넘어오려면 한국 넘어오려면 더 빨리 넘어오지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아주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여하튼지 그 아버지와 딸이 한국에서 만나서 한국에서 아주 자유를 만끽하고 뭐 잘 먹고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물론 북한에는 부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부인과 아들도 탈북을 시켜서 한국에 와서 같이 산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그분들은 참 그래도 북한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그 계획을 통해서 탈북자들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 부처님의 탄신을 기해서 그분들에게 자유를 느끼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분들에게도 마음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히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자기 주어진 생명까지 편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석가탄일을 하루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방송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오후가 되시고 내일 석가탄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